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강원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있는 임성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사실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주로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세미나를 하더라도 어떤 학술과 관련된 뭐 그런 활동을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어떤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과 같이 시민을 만나서 하는 이런 세미나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조금 설레이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요즘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유튜브에 워낙 그 많은 분들이 거의 전문가를 넘어서는 그런 분도 많으시고, 워낙 또 저기 말주변도 좋으시고 또 준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야, 그런 분하고 또 비교가 될 것 같은데 그보다 못하게 되면 상당히 좀 불편함을 드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실 보통 이제 수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연령대가 이제 20대라든지 이렇게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사실 오기 전에 연령대도 모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백그라운드에서도 잘 모르고 그 배경도 잘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과연 잘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약간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미리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연령대가 좀 높으신 것 같아요. 높으신 것 같고, 또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예전부터 이제 관심이 많으셨던 분도 계시고, 반면에 이제 아무래도 이게 환경 쪽하고 많이 관련돼 있다 보니까 평소에 환경 보존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해를 하신다든지 공감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 그 뭐 한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산업화를 겪고 또 이제 거의 지금은 선진국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아주 그 짧은 시간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은 백지에다가 새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흡수하기가 좋거든요. 근데 이제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동안 경험이 많으시단 말이죠. 그럼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야기하면 내 경험상으로는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시각차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또 이런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예전하고 좀 다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선진국도 이제 그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더 사회적인 발전이 빠른 그런 국가들 이런 데서는 이제 보편화돼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경험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좀 들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맡은 분야는 이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환경 같은 문제에도 보면은 가장 문제가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뭐 폐수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미세먼지라든지 생활에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편함도 있고 어떤 그 심미적인 보기에도 미관적인 측면에도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 이슈화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그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생산과 소비에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저한테 이런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또 자원 고갈 문제, 또 최근에 왜 요소수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많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요.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생산을 못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어떤 그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환경적인 요소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환경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결국 환경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기후 변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뭐 석탄을 많이 사용하고 석탄이 싸지 않습니까? 석유라든지 뭐 다른 재생에너지보다 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환경이 나빠지고, 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 보면 저임금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정규직을 안 쓰고 계약직을 써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 사이 상호 작용이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현재의 우리 사회는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죠. 복잡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는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이제 전 과정 사고라는 이러한 어떤 우리가 사고적인 어떤 접근법이 좀 필요하다는 거, 이것을 한번 먼저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과정이라는 게 새로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뭐 특별한 거 아니고 전 주기라든지, 어떤 제품이 있다고 하면 우리 눈에는 제품 자체로 보이는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서 지하 자원 꺼내고, 가공해서 재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부품을 조립하고, 그 다음에 뭐 제품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출하하고 유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을 하고, 사용할 때는 이렇게 뭐 배터리가 들어가면 배터리를 계속 이제 다 쓰면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또 다 쓰고 고장이 나면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버리면 소각로 같은 데 버릴 수도 있고 매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하나의 이 제품에 대한 전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앞단, 뒷단 뭐 이런 걸 다 합친 걸 전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얘만 보면 될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다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 방식이 우리가 좀 필요로 하다. 그래서 그런 전 과정 사고 방식으로 살펴보면은 우리 현재의 산업 경제 체제, 이 체제에서의 환경적인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결국은 찾아 들어가면은 결국 어떤 생산하고 소비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를 하기 때문에 다 돈 벌려고 다 이걸 다 하지 않습니까? 기업도 하고 뭐 일반 사람들도 결국 뭐 노동을 통해서, 근로를 통해서 돈을 또 소득을 얻어야 되고, 다 그런 것들이 이 생산하고 소비에 엮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전에는 우리가 산업화 시대 때는 폐수가 발생하면 폐수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하수가 발생하면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를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이 이제 사전 예방을 해야 되겠다. 오염 물질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사후 처리만 하니까 계속 들어가는 원료라든지 에너지 사용을 계속 많게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사후 처리해야 할 오염물질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아지면 또 사후 처리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에너지 써야 되고, 약품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줄이려면 생산 자체, 소비 자체를 뭔가 좀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런 개념으로 완전히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후 처리를 할 때는 공장에서 보면 이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 기준을 맞추고, 이게 상당히 옛날에는 중요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건 기본이고, 기본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이라든지 소비까지 생각해가지고
생각을 해서 기업에서는 제품을 만들고 생산할 때 환경 영향이 적게끔 미리 이제 그런 어떤 제품을 만들고 생산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결국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제가 생산과 소비 이해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걸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너무 좀 과하게 좀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좀 제외하고 좀 중요한 거 내용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자원 고갈 문제. 항상 보면 이제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오일 쇼크를 경험하신 분들은 석유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신 것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리라든지 철이라든지 뭐 석탄도 마찬가지지만 캐내고 나면 이런 자리가 남는 거죠. 그럼 비가 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금속이 나온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 이것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얼마 전에 채석장에서 사고가 나서 인명이 사상이 또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춘천에 있기 때문에 또 의암호가 있기 때문에 수자원에 대한 오염이라든지, 특히 뭐 요즘에 이제 기후 변화 영향 때문에 가뭄도 많이 발생하고 홍수도 많이 발생하고 계절도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아카시아도 엄청 일찍 피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대학 다닐 때는 이제 아카시아 꽃이 피면 기말고사 기간이어가지고 가방 싸가지고 이제 하수 갈 때인데 집에 갈 준비를 하는 거죠. 되게 설레고 기분 좋고 향기도 좋지만 이제 집에 가는 그런 어떤 기다림이 있는데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빨라진 것 같더라고요. 뭐 벚꽃도 마찬가지고. 요즘 그래서 얼마 전에 아카시아 꽃을 향기를 맡으니까 마스크 때문에 사실 잘 못 맡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야외에서도 이제 마스크 벗을 수 있으니까 벗으니까 옛날에 그 아카시아 껌 있지 않습니까? 그 향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그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이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많이 괴로웠었죠. 왜냐하면 야외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휴일에 좀 쉬어야 되는데, 특히 뭐 애들 있고 이러면 저기 소풍도 가야 되는데 야외 활동이 안 되고 또 밖에 사람이 안 다니니까 장사가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큰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이 컸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노력을 우리가 했냐면, 학교 같은 경우 이제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아이들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 보니까 뭐 학부모 요구도 있고, 그걸 또 무마시키기 위해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다 설치했잖아요. 집에도 설치하고.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근본적인 원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예방을 해야 되는데 사후처리인 거예요. 발생한 걸 갖다가 필터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 학교에 다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집에도 뭐 거의 다 있고 이러다 보면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데 전기 사용량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게 증가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소에 전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전기를 더 많이 만들면 또 거기서 석탄 사용량이 늘어나고 하면 또 미세먼지가 그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청정기를 더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 처리 방식의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사전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게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해결하려면 전기 사용량을 줄여야 되는 거죠. 우리 보통 미세먼지 문제가 발생하면 화력 발전소 중에 충남에 이제 뭐 태안 보령 쪽에 발전소가 많이 있다 보면 거기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공기청정기 설치를 할 게 아니라 불을 좀 꺼야 돼요. 여기도 보면 이제 다 켜져 있는데 반만 켠다든지 전기 사용량을 좀 줄여야지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그런 인식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뉴스라든지 요즘 예능 같은 경우에도 보면 환경을 다루는 예능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자꾸 신호를 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전기 사용량을 줄이게끔 해야지 사실은 되는 거고, 첫 번째 그래야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줄일 수 있죠. 물론 경유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막 미세먼지가 불어온다고 해가지고 우리 중국에 대해서 되게 반감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피해를 주니까. 뭐 지금 반은 우리나라의 문제고 반은 중국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중국한테 야, 미세먼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까 정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국 제품을 안 사는 불매운동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럼 중국 제품을 안 사면 중국에서 생산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에서 사용한 전기량도 줄어들고 석탄 사용량도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럼 미세먼지 발생량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적은 양이 밖에 안 날라오니까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후 처리가 아니라 사전 예방해서 하면은 예전의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이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실감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발생 이후로 생산활동, 소비활동이 줄어드니까 미세먼지가 요즘 뭐 거의 없죠. 간혹 있긴 하지만 거의 없이 우리가 자유롭게, 마스크 때문에 불편하긴 하지만 밖에 나가는 거는 뭐 훨씬 자유롭게 다니잖아요. 그게 사실은 답을 준다는 거죠. 그 문제 해결하려면 우리가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물질 양을 줄여야만 이 문제를 갖다가 국내적이든 뭐 중국에 대한 것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지금 환경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속 가능성에는 사회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적인 불평등을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모든 나라에서 다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이거 무시할 수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경제를 신경을 써야지 소득이 생기고 수입이 생겨가지고 기본적인 생활도 되고, 아마 집에 저는 고향에서 짜친다는 이야기를 많이 쓰거든요. 짜친다는 말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잖아요. 예. 뭐 어제 부부싸움 했는데 요즘 짜치가지고 돈을 못 줬더니만 짜친 부족하다, 약간 짧다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짜친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게 뭔가 부족하면은 여유가 없으니까 마음이 좀 아무래도 여유가 없고 이러면 그냥 넘어갈 일도 꼬투리 잡게 되고 불편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것도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잘 만족 안 되면 아까 뭐 부부싸움도 나고 가정도 불화가 생기고 애가 해줄 거 뭐 잘 못 해주면 집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사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선진국이나 뭐 우리도 그런 경향이 많은데, 공장들이 이제 임금이 비싸지니까 공장을 다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임금이 싼 쪽으로 많이 이동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어떤 그 사회적인 발전이 덜하고 인권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있는 데가 좀 소홀한 데가 공장 운영하기 좋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많이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애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저임금으로 이렇게 노동을 제공하는, 그리고 돈은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선진국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벌고 뭐 이런 환경이라든지 뭐 열악한 노동 환경 뭐 같은 개념이 되겠죠. 우리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70년대 뭐 이렇게 사실 공장을 돌렸던 것 같은데, 저런 상황이 똑같이 이제 뭐 저개발 국가에 발생한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경제적인 불안정이라는 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에너지 자원 문제. 요즘 이제 전자제품이 IT가 워낙 그 경제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IT 안에 이제 전자제품 안에 희토류 금속 말 그대로 아주 희소한 그런 자원들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무기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이 옛날에 이라크 뭐 전쟁을 일으킨 것도 뭐 에너지 문제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거 하다가 또 아프가니스탄 간 것도 아프가니스탄에 무슨 자원이 많아가지고 희토류 금속 뭐 이런 것 때문에 갔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희토류 금속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 무기화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잘 생겨서 결국 이제 세계 경제가 지금 불안정해지고 자동차 공급도 안 되고 사고 싶어도 이제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이제 요소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요소수가 발생 안 하면은 요소수를 살 수 없으면 이제 시동이 안 걸린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 아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러면 왜 요소수 문제가 발생하는가 살펴보면은 이게 요소수 만드는 게 엄청난 기술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뭐 충주 비료, 남해 비료 할 때 요소 비료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물에 희석시키면 되는 건데 이걸 지금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이제 중국에서 사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안 들어오니까 이제 뭐 유통도 안 되고 수송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생산할 때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그럼 이건 왜 이런 문제 경제적인 불안정이 왔는가 보면은 그 결국 뭐 두 가지인데 하나는 CO2 요즘 탄소 중립 이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건데 요소라는 게 비료인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 전 단계가 뭐냐 암모니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요소를 만드는데 이 암모니아는 또 어떻게 만드냐면 암모니아가 이제 예전에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시면 NH3지 않습니까? 그럼 수소하고 질소를 합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질소는 대기 중에 있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분리하면 되는데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소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또 에너지가 많이 든단 말이죠. 그다음에 질소하고 수소를 합성시켜서 이제 암모니아 만들. 이것도 고온과학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뭘로 공급하냐면 석탄을 가지고 공급을 하는 거죠. 석탄을 가지고. 왜냐면 싸니까 제일. 비료가 싸지 않습니까? 사서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가 없어가지고 다 더 이상 생산 안 하고 수입하는 거죠. 중국에다가 이제 주고. 근데 중국에서도 이제 지금 이제 전 세계 국제 협약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갖다가 지금 줄이게끔 스스로 약속하고 시진핑도 이제 지키겠다고 말을 하니까 석탄 사용량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경제에서 석탄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데 제일 돈 안 되는 거, 부가가치 안 되는 거 그걸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뭐냐면 요소가 된 거죠. 그걸 안 만드니까 부족하고 중국에서만 사용하고 우리나라로 이제 이렇게 수출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요소수가 없으면 지금 화물차 시동이 안 걸리게끔 운행을 못 하게끔 이래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후 변화 문제가 경제까지 영향을 끼치는 환경이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산업화 시대 때는 반대였죠. 경제가 중요하고 경제가 어떻게 보면 어떤 동물의 머리가 돼가지고 환경은 그냥 사후 처리하는 꼴이었는데 지금 이게 바뀌어 버린 거죠. 기후 변화 환경이 머리가 되고 흔들면 경제가 막 흔들리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형태의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앞장에서 봤던 환경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 이런 경제적인 불안정 이런 것들이 서로 엮여 있다는 거죠.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 사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기후 변화 때문에 이게 경제적으로 요소수 같이 영향을 끼치고 이런 다 엮여져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뭐 환경이 또 중요하더라도, 사람이 중요하더라도 경제가 완전히 무시되면 결국 이게 영향을 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또 짜치면은 다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균형 있게 우리가 관리하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 사회에, 우리 지구에 문제가 많은데 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단을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다, 그럼 병원에 가가지고 바로 수술하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내과 의사가 진단을 해가지고 간이 안 좋은지 위가 안 좋은지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원인이 만약에 간이다, 그럼 간이면은 그 간에 대해서 뭐 외과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다든지, 아니면 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뭐 술을 적게 마신다든지, 아니면 지방간을 위해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인다든지, 뭐 이런 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원인을 진단해야 되는 건데, 진단할 때 우리가 보면은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게 강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근본적인 원인을 좀 못 찾아내는 거죠. 아까 요소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소수가 왜 수입이 안 되냐, 왜 정부가 못하냐, 그런 경제 구조가 돼버린 거죠,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사고의 범위를 현재보다는 좀 많이 넓혀야 된다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안 되고, 안 보이는 것까지 다 보고 이제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 저희 집에 있었던 일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운동을 좋아하고 이제 테니스 치는데 집사람이 이제 불만이 돼요. 그거보다는 집안일을 좀 많이 도와주고 청소 좀 열심히 하고 빨래도 좀 개켜주고 이런 걸 이제 좀 원하는데 잘 안 하니까 이제 불만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해야 되는데, 요즘 평등한 구조로 가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저를 또 디펜스하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집사람은 항상 자기만 다독거린다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해명의 방어하는 그 답변이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수업을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시각이 좀 넓어질 거다.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 건강해져서 어디 병원 갈 일도 없고, 그러면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돈도 또 잘 벌게 되고, 늙어서 안 아프니까 오래오래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저 요거만 보면 맨날 타독이는 거, 이거만 보면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각을 넓히면 그게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뭐 우리 학교에 있으니까 뭐 학생들 위해서 이제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되게 싫어하시는 지금 표정을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전가정 사고가 필요한가 보면, 우리가 전기라고 봅시다. 아까 우리 미세먼지 이야기했는데, 전기가 편리한 에너지거든요. 전기만큼 좋은 에너지가 없지 않습니까? 뭐 사용하는데 마음껏 쓰고 편리하고, 기계도 뭐 원하는 거 모든 걸, 뭐 빨래도 해주고, 냉장고도 돌아가고, 뭐 오디오도 넣고, 컴퓨터도 넣고, 전기 없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거기서 뭐 미세먼지가 코드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석탄을 집에서 떼면은 막 냄새도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너무 깨끗한데, 이걸 전 과정 사고에 들어보면 석탄이 어디서 왔는지 그 연결 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여기서 뭐 따라가면은 근처에 이제 변전소가 있겠죠. 변전소 또 지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삼척 화력발전소에서 온다고 하면 송전탑이 있을 거고, 그럼 삼척 발전소에 가면 꿀뚝에서 엄청나게 CO2도 나오고, 삭스라든지 낙스라는 그런 되게 오염 물질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미세먼지 금땡 같은 것도 나오고. 우리는 엄청나게 깨끗하게 쓰고 있는데 거기는 시각을 넓혀버리면 계속해서 막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이제 온실가스 문제, 미세먼지 뭐 엄청나게 많은 원자력 발전소 마찬가지잖아요. 원전을 할 건가 말 건가. 뭐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수기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정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언제든지 사고 날 위험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횟수는 적지만 한번 일어나면 아주 엄청난 이 돌이킬 수 없는 그 사고 발생한단 말이죠. 그다음 여기서 발생하는 방사능 폐기물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없잖아요. 예. 설지 안 설지. 또 그리고 원전이라고 하는 게 화력발전소 석탄 미세먼지 때문에 CO2 때문에 원전이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원전은 얼마나 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라늄 가지고 사용을 한다면 우라늄이 엄청나게 많이 있나요? 예상하기로 30년에서 50년을 쓸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원전이 우리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원전을 쓰더라도 30년, 50년밖에 못 써. 그 다음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답이 아니라는 거죠. 30년, 50년 되면 원전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은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방사능 폐기물은 뭐 수천 년, 수만 년 이렇게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한단 말이죠. 이런 걸 또 방어하기 위해서. 근데 그 기술이 고속 정식로 기술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 실제로 설치했다가 문제가 돼서 지금 가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송전과 관련해서 항상 송전탑 설치와 관련돼서 지역 주민 사이의 어떤 마찰이라든지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보면 생산자하고 소비지의 어떤 불평등 문제. 우리는 열심히, 특히 도시에서는 뭐 제한 없이 마음대로 쓰잖아요.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삼척이라든지 고리 원자력 발전소, 월성 뭐 이런데, 영광 이런 데는 항상 뭔가 방사능 물질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그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불합리하잖아요. 왜냐하면 생산은 거기서 하는데 불편은 다 자기네들이 겪어야 되고, 서울은 뭡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많이 쓰는데 삶의 질은 점점 높아지는데 아무런 뭐 피해도 없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그렇게 원전이 안전하고 화력발전소 뭐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으면, 특히 원전 같은 경우에 서울 서초구 우면산에다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서울대 안에다가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을 지어라. 그래 뭐 별 문제 없어. 누가 쓰는 거니?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전기 너무 깨끗하고 좋은데 시각을 쭉 넓히면 야,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근데 또 이게 그럼 전기를 적게 써야 되는데 전기를 적게 쓰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전기요금을 올리는 거단 말이죠. 전기요금 올리면 또 난리 나지 않습니까? 예. 이거 핫 이슈죠. 이건 뜨거운 감자죠. 예. 잘못 말했다가 정치권에서 이제 표도 못 받고 이러니까 말도 못 꺼내고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가 결국은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 전 과정 사고를 가지고 보면은 문제가 상당히 다른 곳에 있구나, 이걸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요거는 뭐 두 번째 예인데, 뭐 아마 아침마다 커피 한 잔 다 마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커피 마시면 기분도 좋고 이제 행복감도 느끼고 이렇긴 한데, 커피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는 이제 커피 나무를 키워야 되니까, 이 키우려면 또 땅도 필요하죠.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 상태의 숲을 없애고 거기다 밭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크는 게 아니라 물 줘야죠, 비료 줘야죠, 또 살충제, 제초제 뿌려야 되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먼 데서 이제 뭐 외국에서 남미나 아프리카에 수입하는 과정에서 또 수송에 따라서 이제 CO2도 에너지도 사용이 되고,
또 이걸 갖다가 뭐 에스프레소 기계 사용하면은 또 이게 뭐 가열해야 되고 압을 줘야 되니까 에너지 사용을 하고, 또 남은 커피 찌꺼기 계속 쌓아지는데 사용할 때는 없고 이래가지고 뭐 애먹죠. 그래가지고 넣은 게 커피인데, 커피가 마실 때는 뭐 저도 마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안 마시는 건 아닌데, 커피 한 잔만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걸 공급하기 위해서 또 그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저임금으로 알바하면서 되게 힘들게 뭐 갑질 당해가면서 저기 노동을 제공하는 그런 케이스도 왕왕 벌어지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모든 사고를 좀 시각을 넓혀서 보면, 야, 이게 문제가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많이 보이면은 많이 보이는 것에서 진짜 큰 원인이 뭔지, 문제가 뭔지, 이걸 우리가 이제 더 찾아내서 근본적인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그 전과정 사고의 어떤 사고가 좀 필요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전과정 단계별로, 전과정 단계라는 건 이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원료를 땅에서 지하자원을 채취하고 이걸 가공해서 재료 만들고, 그다음에 조립하는 생산 과정, 제조 과정, 그다음에 우리가 소비자가 그 제품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사용하는 과정, 또 버리는 과정, 거기서 발생하는 환경 부하가, 환경 영향이 제품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구 같으면 어떻습니까? 가구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우리가 뭐 요즘 플라스틱으로 많이 만드는데, 어쨌든 플라스틱이든 나무든 어쨌든 원료를 갖다가 얻는 단계, 가공하는 단계, 이런 데서 이제 환경 부하가 크겠죠. 나무를 키우는 단계라든지 뭐 자른다든지 그런 단계. 초기에 영향이 좀 큽니다. 가구 같은 경우에. 하지만 사용 단계는 뭐 크게 환경 영향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가구라는 게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반면에 이제 가전제품이라든지 빌딩은 완전히 좀 달라지죠. 왜냐하면 다른 단계보다는 사용 단계에서 상당히 환경 영향이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가전제품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탁기를 생각하면 제조 단계보다는 집에서 이제 세탁기 한 번 사면은 최소 한 10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세탁기를 통해서 물도 사용하고 전기도 사용하고 세제도 사용하죠. 그 다음에 거기서 하수가 계속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용 단계에서 상당히 이제 환경 영향이 큰 거죠. 자동차도 제조 단계보다는 되게 자동차 복잡하긴 한데 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10년, 15년 운행하면 계속 연료를 사용해서 CO2 배출하고 미세먼지 배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 단계가 상당히 크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품의 종류마다 그 단계마다 전 과정으로 봤을 때 이 환경 영향이 크게 발생한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 환경 영향이 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원인을 한번 이 전과정 사고를 가지고 이제 한번 들여다본 거죠. 그러니까 제품이 생산된다고 하면 이것을 만들기 전에 어떤 원료 취득에서 제조, 가공, 성형 단계 제품을 만들죠. 그다음 생산자가 이제 유통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수송을 하고 소비자가 사용하고 버리고 나면 폐기나 이제 재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전체 과정에서 물질이 사용되고 에너지가 사용이 되고 사람의 인력이 투입이 되고 다양한 종류의 뭐 환경 오염 물질, 미세먼지라든지 CO2 폐수가 막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제품과 관련된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이 환경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은 결국 어떤 생산과 소비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 활동을 통해서 결국 돈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회사나 자영업이나
다 돈을 벌기 위한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예. 그게 다 이거랑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산업 사회의 문제점은 이제 생산과 소비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우리가 제어해야지 환경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얘가 큰 문제죠. 왜냐하면 다 돈 때문에 지금 다 뭘 하다 보니까 돈 때문에 환경도 파괴를 하고 사람도 착취하고 이런 사태가 막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는 왜 우리가 생각하는가? 돈 벌려고, 윤을 얻으려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냐면 결국 많이 이윤을 벌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좀 우리가 좀 다른 형식으로 바꿔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생산 방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 이걸 우리가 행해야만 어떤 환경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우리 어떤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 시간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들이 이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과정 사고가 좀 필요하다. 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 보니까 우리 현재의 우리 사회 경제 시스템의 문제점은 이제 대량 생산하고 이제 대량 소비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지속 가능한 생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생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요즘 이제 녹색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좀 이롭고 환경에 만약에 부하를 주면 좀 구매를 하지 않고 정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게끔 해가지고 소비자가 환경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친환경 설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청정 생산 공정에서 공장에서 가능하면 CO2도 적게 나오고 미세먼지도 적게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독성 물질이나 폐수나 폐기물이 적게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유통 단계에서는 이제 뭐 우리가 요즘 관심이 많죠. 포장재가 너무 많이 이제 나와가지고 분리수거도 너무 힘들고 실제로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 좀 개선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가 또 경험한 거는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으면은 관리하시는 그 아저씨 분이 굳이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왜냐하면 다 같은 데로 가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 자꾸 환경부는 우리한테 너무 힘들게 할까? 환경부는 이제 가정에서 분리하는 수준은 거의 뭐 전 세계 1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가 놀란 거는 외국 학회를 갔었는데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율이 전 세계 1등인 걸 외국 사람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알기는 알고 있구나.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하는 얘기가 분리는 그렇게 잘하는 거 아는데 그 다음 단계 진짜 이게 뭐 에너지로 회수되든 물질로 회수되는 그게 대해서는 이제 물음표다. 이게 다 되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기업에서 하는 그런 활동이 이제 생산 활동이니까 그런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뒤에 너무 글자가 많으니까 좀 그림 넣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환경이다고 이야기하면
기업에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이제 누가 직원들이 이야기하면 보통 보면 뭐 상사분들이나 특히 이제 공장장, 임원들, 사장님들 되게 싫어하죠. 왜냐하면 환경에 뭔가 투자를 한다는 그 자체가 어떤 비용의 증가다 말이죠. 폐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다 이제 비용이 들어가서 결국 생산 원가, 제조 원가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시장에서 물건이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환경 이야기하면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게 이제 뭐냐면 과거에는 사후 처리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건데요. 지금은 좀 달라진 게 환경하면은 사전 예방이단 말이죠. 그러면 환경을 위해서 청정 생산하고 이제 친환경 제품이 있다고 하면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데 사람을 고용을 해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제품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녹색 소비자도 있고 요즘 특히 젊은 분들은 훨씬 더 환경에 민감하거든요. 생태에 민감하고. 그렇게 되면은 좋은 걸 만들면 사준단 말이죠. 사주면은 기업의 매출이 올라간단 말이죠.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환경을 바라다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는 거죠. 옛날하고 좀 다르게.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AT&T라는 게 우리나라의 KT 같은 데죠. 한국통신 같은 데인데 거기서 좀 예전 이야기인데 뭐 컴퓨터를 만드는데 기존의 것보다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전자파도 적게 나오고 뭐 이런 걸 만들었더니만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덴마크 이런 데서는 북유럽처럼 훨씬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앞서 나가니까 여기서 정부에서 사주는 거예요 이게. 매출이 늘어난단 말이죠. 캐리어도 보면은 예전에는 캐리어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부잣집에 가야지 캐리어 에어컨이 있었는데 요즘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워낙 이제 LG라든지 삼성께 워낙 잘 나가고 뭐 LG는 뭐 거의 전 세계 1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관리하는 조달물자에 보면 캐리어는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뭐 구매하다 보면 어쨌든 이 세계적인 여기도 뭐 에어컨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만든 게 이제 친환경 냉매를 만든 거죠. 왜냐하면 그 뭐 프레온 가스 같은 경우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성층권에서 이제 오존층 파괴하고 그래서 자외선을 못 잡아주니까 뭐 구멍이 나가 저기 오존층 구멍이 나서 저기 뉴질랜드나 뭐 이런데 피부암 걸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냉매를 만드니까 이걸 개발해가지고 자기네들 에어컨에만 적용을 해도 이게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데 몬트리올 의정서 같은 이런 규제를 하다 보니까 다른 에어컨 회사들도 이 냉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리어한테서 냉매를 사다가 자기네들도 그 에어컨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판매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환경을 위해서 뭔가 제품 개선 활동을 하니까 이게 옛날에는 자꾸 돈이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뭐예요? 돈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고. 이 제록스죠. 제록스 하면 뭐 복사기지 않습니까? 복사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복사기, 프린터도 좀 마찬가지인데 특히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 리스를 많이 하잖아요. 사무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제록스에서 이제 머리를 잘 쓴 거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제록스를 이용하겠다고 리스를 하게 되면 새 거를 딱 갖다 준단 말이죠. 밖에 보면 완전 새 걸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는 새 건데 사실은 안에는 기존에 쓰던 걸 자기네들이 유지 관리를 해가지고 문제가 안 되게끔 아주 노화된 건 이제 교체하기도 하고 기존에 별 문제가 없는 건 그대로 쓰기도 하고 재활용을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용하다가 문제 생기면 또 기사 보내가지고 교체를 하면 되니까. 그럼 예전에는 완전히 100% 신품을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밖에만 거의 뭐 새 거고 안에는 뭐 옛날 쓰던 거니까 훨씬 더 원가가 절감이 되는 거죠. 재이용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매출 신장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활용하면 그냥 포장재 재활용 이런 데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걸 좀 더 넘어서면 훨씬 더 재사용했을 때 이런 기업에서는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환경을 바라다 보는 이런 것들이 좀 예전하고 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돈이 된다는 거죠. 환경을 위해서 했는데 어떤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형성되니까 기업에서도 좀 환영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친환경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지 에너지, 뭐 재사용 이런 거는 사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입장이긴 한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게 또 반대편 소비자의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활동이 잘 된 그런 제품을 구매하면 되는 어떤 기준으로 이걸 바라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제 물질 선택, 공장에서 만들 때 친환경 제품 만들 때는 이 독성 물질의 사용을 좀 금지시켜야 된다. 예전에 뭐 카드뮴이라든지 수온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던 그런 어떤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한 어떤 그 손해배상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유럽에서 먼저 시작해가지고 뭐 우리도 지금 하고 있고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듯이 어떤 화학물질 관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독성 물질 그 자체를 못 쓰게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그 옛날에 그 가습기 살균제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어떤 물질을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을 할 때 그 물질이 갖고 있는 독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쓰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알고서도 써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모르고 또 쓰다가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성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우리가 평가하고 이해한 다음에 쓰게끔 그렇게 이제 제도가 다 바뀌어져 있는 거죠. 유럽부터 그래가지고 뭐 우리 뭐 중국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성 물질이 안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뭐 법률도 있고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법도 있고 예전에 이제 뭐 그 불산 같은 게 누출돼 가지고 인명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또 얼마 전에는 뭐 중소업체에서 그 화학물질 잘못 써가지고 그 솔벤트로 쓰는 건데 이거 흡입해 가지고 또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적용되고 있고 기업들이 상당히 요즘 이걸 한 10년 전부터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은 요게 하나의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제트 비행기에 있는 뭐 제트 엔진이 되겠는데 이 전체 무게를 1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재료 물질은 10배가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저기 냄비가 있다. 냄비가 있으면 냄비 만들 때 철판이 있으면 이거 프레스도 꼭 눌려가지고 만들잖아요. 잘라낸다든지 그러면 그 버리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자체가 1이라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버려지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10배는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 또 이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하 자원을 꺼내는 것은 또 10배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100배를 갖다가 우리 지하 자원으로 뽑아내야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제 이거 상당히 가볍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지하 자원은 뭐 이 개념이 나면 뭐 100배나 더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이제 뭐 전략해라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전략에 대한 어떤 중요성 뭐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환경적인 측면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경제적인 것도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안 보이는 거
이거 눈에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은 아주 사소한 것도 이제 이게 그냥 쓸 수 없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진다. 그런 의미가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능하면은 물질을 좀 사용하지 마라. 또 사용하더라도 좀 적게 사용해라. 우리 그 탈물질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물질화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은 많이 진행을 해왔던 바죠. 차도 어떻게 보면 큰 차 쪽으로 쭉 가지 않습니까? 작은 차에서 큰 차 쪽으로 쭉 가기도 하고.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그 TV 같은 거 볼 때 어릴 때 이래 보면 이제 TV가 그 다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친구 집에 가서 같이 보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5명이 모여가지고 TV 한 대를 봤단 말이죠. 근데 이제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 집집마다 다 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TV 숫자가 늘잖아요. 이거는 이제 물질화가 되는 거죠.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거단 말이죠. 그리고 TV도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점점 물질이 많이 사용되는 구조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사회 발전도 그렇고 경제 발전도 그렇고. 그래서 그 방향하고 좀 반대로 가야지 우리가 물질과 관련된 어떤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물질 사용이 좀 덜하는 방향으로 가자. 어떻게 보면 그 일본 제품 같은 경우에 이런 쪽으로 사실 가는 거죠. 얇고 가볍고 뭐 사이즈가 좀 작은 방향으로. 우리도 휴대폰 보면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되게 무겁고 컸잖아요. 이게 뭐 벽돌만 하다 이랬는데 그게 점점 소형화되다가 너무 작아지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건 탈물질화로 간 거죠. 같은 기능을 하면서 물질 사용은 좀 적기 때문에 탈물질화로 가다가 너무 작아지는 순간에는 휴대는 편리한데 이 보는 게 이제 어려워지니까 좀 더 다시 커졌잖아요. 이게 커지다가 요즘 또 이제 좀 불편한지 또 작은 게 또 선호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물질화와 탈물질화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소형화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물질 사용이 좀 줄어들겠다. 근데 이게 쉽지만은 않다. 조금 전에 휴대폰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작게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공정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에너지가 결국 뭐 CO2 발생하고 미세먼지 발생, 뭐 삭스, 낙스 여러 가지 대기 오염 물질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과 관련돼서 아이디어를 내면은 뭐 상금을 준다든지. 저도 예전에 회사 생활 좀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디 한 건 내면 5,000원 줬거든요. 5,000원 줘가지고 막 아이디어 생길 때마다 그 시스템에 막 넣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그 아이디어가 100개 넘으면 100개 다 뭐 그렇게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한두 개만 좋은 거 건지면 또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품 포장과도 좀 관련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요 그림을 보면은 요게 이제 컴퓨터 서버라고 해가지고 아주 큰 대형 컴퓨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보면 이 포장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다 만들어 놓고, 이게 뭐냐 광 케이블이단 말이죠. 광 케이블인데 다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가 포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광 케이블을 갖다가 또 적절하게 이렇게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다시 옆에다 달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포장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그냥 포장 전문 엔지니어가 이 그 서버 자체, 대형 컴퓨터 자체를 설계할 때 같이 참여를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얘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포장 전문 엔지니어가 들어와서 이걸 하려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걸 설치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설치하고 나면 다 폐기물이 돼 버리잖아요.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포장 엔지니어가 이 서브 자체 본체를 만들 때 참여해가지고 이 안쪽에다가 이런 부가적인 플라스틱이 필요 없이 뭐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 이렇게 참여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다음 이런 거 보면 뭐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이런 거 보면은 예전에는 뭐 그 골판지라고 합니까? 카드보드 그 골판지 같은 걸 이제 두르고 그 다음에 뭐 비닐로 싸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티로폼도 싸고 그 다음에 또 테이핑 같은 거 철로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묶고 이랬는데 여러 가지 어떤 재질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되게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불편하다 보니까 분리수거 또 힘들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냉장고나 세탁기 사면 사실은 동일한 재질로 많이 돼 있잖아요. 동일한 재질로 많이 돼 있고 특히 제가 보니까 그 노트북 같은 거 사면은 이게 거의 다 뭐 종이로 이렇게 포장이 다 돼 있어 가지고 분리를 안 해도 되는 수준까지 간 것 같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설치하고 그 설치 기사가 다 가지고 가잖아요, 사실. 예, 뭐 그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생산자 책임 제도라고 있거든요. 생산자 책임 제도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뭐 냉장고 하나 들어오면은 기존에 쓰던 걸 갖다 이걸 버려야 되잖아요.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예전에 뭐 산에 갖다 버린 사람도 있고 길 가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자 책임 제도를 하기 때문에 설치한 사람이 자기네들이 그걸 책임지고 갖고 가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으로 당연히 갖고 가니까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LG다, 삼성이다 여기서 설치하고 기존에 쓰던 걸 갖고 가잖아요. 갖고 가면은 이걸 자기네들이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리사이클링 센터라고 해서 재활용하는 공장을 지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갖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게 달라지냐면 예전에는 폐기는 관심이 없었죠. LG나 삼성에서. 그러면 가장 그 팔아먹기 좋게끔만 만들었는데 지금은 자기네들이 재활용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하려면 분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분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분해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용접 해놓고 이러면 분리가 안 되잖아요. 본드로 붙여놓으면 이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다 이제는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본드 안 쓰고 뭐 스크류 드라이브 하나만 풀면 하나 풀어가지고 땅에 딱 치면 그냥 딱 분해된다든지 그렇게 자기네들이 제품 설계할 때 재활용까지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든다는 거죠. 자기네들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놓으면 자기네들이 갖고 가서 리사이클링 센터에서 자기네들 돈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그 생산자 책임 제도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요즘 제품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품 포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제품 포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포장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그 마트에 가보면 사실은 포장이 좀 과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많고 외국에 잠깐 그 뭐 외국도 다 틀리긴 한데 오히려 보면은 마트도 보면 약간 뭐랄까 그 가격 차이도 좀 있고 그게 파는 또 품질 차이도 좀 있단 말이지. 그 다른데 외국 같은 데 보면 우리도 뭐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보면 오히려 비싸고 좀 고소득인 사람들이 가는 그런 마트에 가면 오히려 포장지가 없단 말이죠. 없고 우리 예전에 그 재래시장에서 살 때 이렇게 뭐 사가지고 포장 우리가 그냥 뭐라 진열대에 보면은 따로 각자 하나하나 낱개 포장이 안 돼 있고 그냥 과일도 그냥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집어서
장바구니에 넣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제 뭐랄까 조금 더 좋은 마트에 갈수록 그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환경을 많이 생각한다는 건데 제일 좋은 건 이제 그렇게 포장을 안 하도록 이제 유도를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이제 채소로 해야 되겠다. 최소한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반환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그 포장을 떼고 나서 이걸 갖다가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한번 더 사용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 번째다. 마지막이 뭐냐면 재활용 가능한 거예요. 정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그냥 마지막 수단으로서 이걸 갖다 재활용하는 이런 개념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요즘 뭐 환경부도 그렇고 순환 경제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순환 자체가 약간 리사이클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점 여기 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분리수거하고 제일 좋은 거는 안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아예 안 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 이제 과대 포장을 하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 안에 이제 제품에 뭐 상처가 난다든지 뭐 깨진다든지 파손이 일어날까봐 과하게 좀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포장 엔지니어가 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모르면은 이게 과하게 포장하는데 이것도 다 알고 보면 뭐 기계 역학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문가가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도난 방지 너무 작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뭐 도난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좀 크게 해서 눈에 보이게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과대 포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 손보다는 이제 기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커지는 뭐 자동화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눈에 잘 띄게 하려고. 왜냐하면 이게 판매를 시키려면 진열대에 쭉 놔둬놨을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매출을 올리려면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것 때문에 포장을 증가시킨다. 어쨌든 이런 원인들을 우리가 줄일 수 있도록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생산할 때, 제품 설계를 할 때 보통 예전에 뭡니까? 만들어서 팔아먹고 나면 별로 뒤에는 신경을 안 쓰는데 그게 아니라 소비자가 사용할 때 그때 얼마만큼 에너지 사용하고 물질 사용하고 이것까지 다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보면 전화기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뭐 60년대나 70년대 이럴 때 쓰는 전화기 단순하잖아요. 예전에 뭐 전화만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뭐 부가적으로 뭐 모니터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전화선에서 오는 그 신호만 가지고 그 에너지만 가지고도 전화가 됐는데 지금은 별도로 코드 꽂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만큼 이제 사용 단계에서의 그 에너지 사용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안 해도 될 거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 하긴 하는데 굳이 뭐 환경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하면은 오히려 에너지 사용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좀 편리하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품 다 사용하고 버리게 되면은 재활용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해체가 되게끔 해체가 돼야지 뭐 그 재질별로 해가지고 분리를 한다든지 안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자 부품이 많기 때문에 좀 자원 가치가 높은 게 많겠죠. 그럼 이거만 분리해서 재활용한다든지 자원 회수를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고 여기 보면 이제 재밌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전화선을 연결시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찰칵 해가지고 전화기 본체하고 선을 연결하는 데인데 의외로 뭔가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고장 났을 때 보면은 이런데 녹이 슬어가지고 전원이 공급이 안 된다든지 신호가 이제 공급이 안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 다 멀쩡한데 그래서 이런 데다가 부식이 안 되게끔 금속으로 이렇게 코팅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친환경 설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래 쓸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거 관련된 좀 일화가 있는데 그 세탁기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또 춘천 같은 경우에 좀 습도가 좀 높지 않습니까? 가을이나 이럴 때 이제 좀 습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계절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 아니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세탁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청소할 때 뭐 더럽고 먼지 있고 이라 물 막 뿌려가지고 청소 한 번씩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이게 이제 물이 들어가면 이제 우리도 뭐 가정에도 누전 차단기 내려가고 마를 때까지 이게 다시 안 들어오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잘못돼서 누전이 되고 감전사고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 안전장치가 있는데, 이제 물이 잘못 들어가 가지고 누전이 전기가 어딘가 빠지게 되면은, 새게 되면은 그게 작동해 가지고 이제 전원 버튼 눌러도 이게 안 켜진단 말이죠. 이게 그런 게 안전장치로 있는데,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갔다가 왔는데 세탁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세탁기가 안 돼가지고, 안 되면 또 집에 가면 기사하지 않습니까? 또 봐야 되는 거죠. 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상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불렀단 말이에요. 기사분을 불렀는데, AS 기사분이 딱 와서 이제 점검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메인보드를 갈아야 된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메인보드를 갈아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저도 잘 모르니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누전하고 좀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아니라고 이제 메인보드 빼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이발하고 이게 노랗게 변하지 않았냐고. 근데 그 노랗게 변한데 이래 보면은 그거는 그냥 저항이 있는 부분이어서, 원래 열이 나서 오래되면 그냥 누렇게 변하는 건데, 그건 또 자존심이 또 허락을 안 해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분 딱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원인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답이 없으니까 뭐 집에서는 빨리 가동을 해야 되고, 세탁기를 빨래를 해야 되니까, 알겠다 그럼 해달라, 이제 기분 나쁘지만 해달라고 하는데, 기사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지금 당장 안 되고 부품이 없어서 내일이나 모레쯤 가지고 오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 이제 저는 또 눈치를 또 끌고, 야 이거 그 메인보드 바로 갈아도 안 되구나. 이게 결국 물기 때문에 이게 말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가고, 그럼 뭐 2, 3일 뒤에 온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와서 딱 보니까, 가시고 나서 이제 딱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게 참 되게 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왜냐하면 전원이 안 오게끔 뭘 하나 빼놓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마른 다음에 제가 눌러가지고 가동이 되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이 안 되게끔 뭘 하나 빼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에 그걸 다시 꽂고 그냥 전원 눌리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분은 그냥 비즈니스 하는 거 이해를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출장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건 이해하는데, 이제 제가 인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바꾸게 되면 이게 자원 소모며 에너지 소모며 이게 대단히 크다는 거죠. 이게 쓸 수 있는 건데 불필요하게 자꾸 교체를 하게 되면은 환경적으로 이제 안 좋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의외로 접촉이 안 돼가지고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또 한번 똑같은 세탁기인데 습도가 높다 보니까 문을 열고 닫는 이런 데도 센스 같은데 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뭔가 물기가 있다든지 습도가 높으면 산화막이 생겨가지고 접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자동차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빼가지고 좀 닦고 이렇게 좀 해가지고 다시 끼우면 되는 건데, 보통 보면은 그 원인을 잘 이야기 안 해주고 또 메인보드라고 그러거든. 메인보드가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금 하나 해주는 것도 그 제품을 오래 쓰는 데 상당히 도움된다. 별거 아닌데 사실은.
그러니까 사소한 걸 하나 더 해주면은 되게 오래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고 뭐 그 기사분을 이 사정을 알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뭐 불만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요 같은 경우 어떤 경우냐면 보통 보면은 이런 전동 기구를 쓰면은 요런 데 많이 부서지잖아요. 다 멀쩡한데 요런 데가 이제 뭐 파손이 된다든지 손잡이 스위치 부분이,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안에 이제 모터가 들어있는데 모터의 그 수명이 많이 남아 있으면 계속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판단할 수 있게 여기 측정 장치가 있어가지고 아직 많이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걸 계속해서 재제조한다고 하거든요. 파손이 되어 있는 것만 이제 고쳐가지고 다시 새 것처럼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다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이게 뭐 재질이 PP인지 P인지 뭐 이런 재질 종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 표시를 해가지고 분리수거하기 좀 좋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할 수 있고요. 요 그림은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해성 다이어그램이라고 되는데 어떤 의미냐면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과정과 사용하고 버리는 단계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데, 여기 우리 사용자가 되겠고 제품을 사용하는데,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를 지하자원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부품 만들고 재료 만들고 조립해 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거죠. 다가와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은 이제 이걸 갖다 버리는 단계. 우리한테서 멀어져 가기 때문에 해성처럼 물질이 우리한테 왔다가 이제 나간다, 이런 걸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해성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여기 보면 자원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순환 경제를 생각하면은 사용자끼리 리유스하는 거, 재사용하는 거죠. 재사용하는 거는 우리 뭐 당근 마켓이라든지 벼룩 시장 이런 데처럼 내가 사용하다가 필요 없을 때 다른 사람이 쓰게 하는 그 자체, 제품 자체로 계속 쓰게 하는 이런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이 순환되는 이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환경에 좋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재이용이 제일 좋고, 제가 뭐 이게 좀 불가능하면 고장이 나서 바로 사용할 수 없으면 뭐 AS 센터에서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재이용하게끔 재사용하게끔 하고, 이것도 정 안 되면 완전히 이제 우리가 버리지만 이것을 또 모아가지고 재제조한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자동차에 보면 제너레이터 있지 않습니까?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완전 새 것도 있지만 몇 개의 부속만 고쳐가지고 새 것처럼 똑같은 성능을 내게끔 해가지고 실제로 카센터에서 권한단 말이죠. 정부에서도 이걸 권하고 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이때보다는 조금 더 거리가 좀 멀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좋은 선택이라는 거죠. 근데 제일 안 좋은 선택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런 앞에서 이야기한 재사용이나 재제조가 안 될 경우에는 결국 이제 완전히 물질로서 회수하는 이런 방법. 우리가 이제 물질을 완전히 그 물질 상태로 순환시키는 거죠. 플라스틱 분리수거해서 그걸 다시 플라스틱으로 쓰는 재료로서. 요거는 어떻습니까? 물질이 이동한 거리가 이렇게 좀 멀어지잖아요. 이렇게 재사용이 가깝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먼 어떤 순환 사이클을 하는 게 아니라 가깝게 하도록 이제 유도를 해야 된다. 근데 너무 지금은 리사이클링에만 좀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가지고 이 가깝게 하는 걸 지금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좀 멀리 좀 돌아가는 이걸 어떤 최우선 순위로 그 정부에서 좀 그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제외하고 요 그림을 보면은
여기 어떻게 보면 친환경 설계에 대한 뭐 또 하나의 예가 되겠는데, 차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냈는데, 그러니까 가능한 물질이나 에너지 사용을 줄이자는 의미의 하나의 그냥 예라고, 실제로 이렇게 뭐 파는 건 아닌데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좀 젊고 폼도 내야 되고, 보통 이제 뭐 본인하고 뭐 연인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이 무게차 컨버터블 같은 거 이걸 타고 다니다가 결혼하면 좀 실용적인 부분으로 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뚜껑을 세웠다가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애도 낳는단 말이죠. 애가 어릴 때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또 했다가 또 애가 크게 되면 캠핑도 가야 되고 하니까 이제 SUV 형태로. 이 뭐냐면 이 전체 차의 밑에 있는 엔진이라든지 프레임은 다 동일하고 위에만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계속 바꿀 수 있는 이런 형태. 이런 게 좀 이상적인 친환경 설계가 아닌가.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부분들을 그대로 쓸 수 있게,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이게 좀 약간 아이디어라 뭐랄까 좀 이상적인 그런 케이스인데, 실제로 우리 TV도 왜 스마트 TV 있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TV 같은 경우에 보면 화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 집 크기에 맞추면 사실은 뭐 10년, 20년 쓰잖아요. 물론 화소의 변화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긴 하는데, 기술 개발하고 있긴 하는데 크게 계속 보다 보니 우리 잘 못 느끼잖아요. 문제는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예전에는 뭐 넷플릭스 이런 게 안 됐는데 지금은 워낙 뭐 그걸 많이 보다 보니까 스마트 TV라고 해가지고 우리 컴퓨터 같으면 모니터 말고 본체를 계속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윈도우를 업데이트 하듯이, 업그레이드 하듯이 계속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좋은 사양으로 바꾸게끔, 넷플릭스도 보고 뭐 유튜버도 볼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를 계속 올릴 수 있도록. 컴퓨터랑 사실 똑같은 거죠. 우리 윈도우즈를 갖다가 뭐 3, 4, 5, 6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진화하듯이 모니터는 똑같은데 컴퓨터처럼 있는 거기를 갖다가 계속해서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최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실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은 스크린 자체 이거는 우리가 안 바꾸고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보니까 지난번에 어디서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TV, 스마트 TV가 아니더라도 뭔가 요만한 걸 뭐 사면은 그걸 연결시키면은 스마트 TV랑 똑같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팔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 또 물질 사용이나 에너지 측면에서 상당히 좀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 화학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화학회사 같은 데서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그 원료 자체를 석유계보다는 어떤 천연 물질, 주로 이제 석유계를 많이 쓰는데 요즘은 그거 대신에 그 나무 목재 있지 않습니까? 목재라든지 아니면 또 그 풀이라든지 아니 바다에서 나오는 해조류라든지 이런 걸 원료로 해가지고 뭔가 화학물질을 합성하는 뭐 이런 것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청정 생산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그 반응할 때 뭐 에너지나 어떤 물질 사용을 좀 최소화하는, 폐기물 발생도 적게 하는 그런 걸 이제 그린 화학이라고 하면 좀 화학적인 뭐 그런 이야기인데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청정 생산이라는 게 조금 전에 이제 그린 화학이 있고 또 그린 공학이 있거든요. 우리도 대학에 보면 화학과가 있고 화학공학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린 화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반응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가능하면 에너지 적게 쓰는 그런 반응을 하는 거고,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 대량으로 사실 생산하기 편리한 그런 형태로 하는 게 공학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전과정 관점에서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 사용, 오염 물질,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 전 과정의 개념을 좀 접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환경성을 개선하는 그게 이제 그린 공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청정 생산과 친환경 제품이 이제 또 그린 공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소비에 대한 거. 우리 그 좀 내용이 분량이 많았는데 그 생산에 있어서는 어쨌든 두 가지. 기업에서는 청정 생산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야 되겠다. 그 두 가지가 이제 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비자,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소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환경에 무해한 또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는가? 그럼 소비는 뭐냐? 소비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물건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를 쓴다는 거잖아요. 아까 뭐 세탁기 그 자체의 물질을 사용을 하고 뭐 철도 있을 거고 뭐 플라스틱도 있을 거고 유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사용됐겠죠. 뭐 석유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라든지 이런 게 사용됐을 거고. 그래서 결국 소비라는 건 사람이 물건을 사용하는 건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뭐야? 사람이 물질이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과정이더라. 왜냐하면 물질 사용이나 에너지 과정은 필연적으로 환경 영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를 잘 지켜야지 우리가 물질이나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는데 세 가지 유형의 어떤 소비 패턴이 있겠다. 첫 번째는 우리 기본적인 욕구, 의식주를 만족시키는 그런 소비.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소비가 있고, 두 번째는 같은 종, 우리 사람 전체 영향 끼치지 않는데 자기 혼자 너무 많이 과소비해 가지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한 일반적으로 말하는 과소비가 되겠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너무 과소비를 해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너무 과소비를 해서 그 사람이라는 인류 종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심한 과소비가 되겠다. 그래서 이런 소비를 갖다가 우리가 건전하게 했을 때 환경을 좀 보호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비도 보면은 뭐 소비 정도 작은 거,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뭐 제일 좋겠죠.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뭐 경차, 대형차로 갈수록 뭐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환경 영향이 좀 커지겠다. 또 규모의 문제다. 한 대만 구입, 내가 혼자만 쓰면 모르겠는데 사실 뭐 대부분 집집마다 다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뭐 두 대, 세 대인 집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소비가 상당히 좀 영향력이 좀 크고 또 소비라는 게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저희 집 애 같은 경우에 보면 휴대폰 요즘 뭐 다 휴대폰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애들 휴대폰 다 갖고 있는데 내만 없다 이러면은 안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사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거죠. 유행도 많이 타지 않습니까? 뭐 옷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소비라는 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소비를 결국 제어하려면은 정보 전가, 사회 변화, 뭐 우리도 사실 그런 교육이 되겠죠. 어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소비가 미치는 어떤 영향들을 제대로 인식하게끔 했을 때 소비를 좀 줄이고 자제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로 인해서 환경 영향을 갖다가 고려할 수 있는 인간의 판단. 기술이라는 게 끊임없이 발전하잖아요. 기술이라는 게 우리한테 좋은 점도 있잖아요. 의료 기술을 발전해서 오래 살고 병을 치료하고 이런 좋은 면도 있지만 계속해서 발전하는 이런 기술이 결국은 생산과 소비로 인해 가지고 결국 환경 파괴하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부분, 좋은 부분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선택해서 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요게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하나도 뭐 안 하고 지내야 되느냐 이 고민이잖아요. 뭔가 소비를 하는 순간에 밥을 먹는 순간에 다 환경 영향을 일으키는 거다 말이죠. 밥 먹는 순간에 이 쌀을 먹는 것과 동시에 쌀을 재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농약도 쓰고 제초제도 쓰고 에너지 경운기도 돌려야 되고 뭐 이런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아무것도 안 할 거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자유를 제공하는 활동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은 또 어떻게 보면 결국은 뭔가 하더라도 지구의 어떤 자정작용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우리가 뭔가 해야지 별 문제가 없지. 그걸 넘어서 버리면 우리가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를 갖다가 얻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요 표현이 예전에 어디 보니까 그 볼보라고 스웨덴 자동차 회사가 있잖아요. 스웨덴이 아무래도 좀 환경적으로 많이 의식도 높고 이런 뭐 국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선전을 하는데 이런 문구를 쓰더라고. 그러니까 그 광고를 하는데 그 스웨덴 그 전기차가 새로 나와가지고 선전을 하는데 기술 개발에 대한 영상이 쭉 짧은 시간에 쭉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게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소비와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최소한의 환경 영향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최소한의 환경 영향을 갖다가 우리가 뭔가 야기시킬 수는 있지만 사람으로서 경험해야 될 아주 좋은 행복한 그런 것들 그것을 유지하는 수준의 약간의 그 환경 부하 이거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용납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거 보고 느낀 거는 좋은 경험 그 다음에 행복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려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소비 하나도 안 하고 산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복을 위해서 물질적인 행복을 위해서 뭐 엄청 많이 소비하고 이건 또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면서 최대한으로 행복과 좋은 경험을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는 그런 게 좀 이런 지속 가능한 소비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냐면 이게 사실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답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수시구 뭐라 할까요? 수학적으로 좀 표현이 돼 있어서 복잡할 것 같긴 한데 환경 문제라고 하는 거는 지구상에서 보면 인구 숫자가 되겠죠. 인구 숫자. 사람의 숫자 곱하기 한 사람이 하는 자원의 사용량. 우리 소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제품에 대해서 생산할 때 발생하는 환경 영향. 이 세 가지의 그 인자의 곱으로 나타낸 게 이게 이제 환경 영향이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야? 소비도 많이 해야 되고 소비를 위해서 또 생산을 많이 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인구를 좀 줄여야 되는 거죠. 인구를 줄여야 되는데 우리 춘천도 자꾸 어떻습니까? 30만 자꾸 안 넘기면 안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낮춰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지속 가능한 춘천을 위해서는 그런데 쓸데없는데 좀 신경을 안 써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정치적인 또 30만 넘겨야지 뭐 어쨌든 지원도 예산도 많이 따고 뭐 이래서 이제 그런 거겠죠. 그래서 환경만 생각하면 그게 바람직한 거냐?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출장에 있어가지고 제주도에 갔었는데 공항 옆에 딱 붙여놨더라고요. 녹색 땅에서 제주도의 환경 문제 해결 그리고 거기 지하수가 요즘 부족한지 문제가 생기나 봐요. 그래서 관광객 숫자 반으로 줄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이야기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연 파괴도 되지만 지하수도 고갈되고 에너지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통은 관광객이 있어야지 경제 때문에
관광객들이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이걸 줄여야지 환경을 살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제주도에 한 달 살기, 1년 살기가 많이 가잖아요. 가는 이유가 제주도의 그 즐거움, 뭐랄까 좀 힐링이랄지 그런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가는데 제주도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은 원래 옛날부터 그걸 즐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때문에 이제 이게 부족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못 즐기는 거죠. 비슷한 게 그 솔로몬 남태평양에 솔로몬 제도라고 있는데 이 원주민들이 원래는 이 사람들이 주식이 뭐냐 참치인 거예요. 참치 낚시로 참치를 잡아가지고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참치가 완전히 남획되가 씨가 마르잖아요. 누구 때문에 씨가 마르나요? 한국, 일본, 중국 참치를 막 원양 어선들이 가가지고 막 잡아내니까 씨가 말라가지고 참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먹냐면 참치를 못 잡으니까 참치 캔을 사서 먹는 거예요. 마트 가가지고. 오늘 이게 생태도 더 맛있잖아요. 이게 그게 아니라 통조림을 먹는데 이게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제주도도. 지금은 제주도 분들도 그 자연을 원래 그걸 잘 못 누린다는 그게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닌가. 인구를 좀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소비 1인당 사용하는 어떤 자원의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 가능하면 우리가 뭔가 사용을 좀 줄여야 되겠다. 우리 미니멀리즘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가능하면 좀 줄이고 사용 안 하고 있는 거 없는 사람들 주고 없이 지내는 게 더 편안하고 심적으로도 편안하고 환경에도 좋고 그래서 소비를 줄여야 되고 생산할 때 하나의 제품을 만들더라도 거기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이 적게끔 아까 이야기한 청정 생산을 한다든지 친환경 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 환경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런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답인 것 같아요. 환경 문제 해결하기 위한 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좀 생략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어떤 것들이 환경적으로 좋은지 친환경 제품인지 이런 걸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뭐 이런 제도를 갖다가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탄소 발자국이 뭐 얼마인지 다른 뭐 제품이 A, B, C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탄소 발생량이 적은 게 뭔지 제일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에다가 붙여주는 저탄소 마크가 있고 여기 저탄소라고 되어 있고 가능하면 이제 뭐 우리가 에너지 효율이 좋은 그런 제품을 쓴다든지 건물도 뭐 요즘은 이제 건물에 대해서 환경성을 갖다가 평가해 가지고 저렇게 이제 인증 제도를 인정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많은 대중들이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이루어지길 바랬는데 실제로는 효과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효과가 많은 것 같고요. 학교에서 그런 생태 교육도 많이 받고 환경 교육도 많이 받는데 지금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은 그 방송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방송 매체에서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런 문제의식을 자꾸 사람들한테 인식시켜 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접하면은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 언론들이 그런 쪽으로 많은 기능을 좀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지속 가능한 생산하고 소비 이걸 조금 빠르게 하고 분량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으면 좀 하나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죄송하고요. 또 요 시간 마치고 아마 토론 시간이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 때 같이 저도 참여해서 또 여러분 생각도 좀 알고 싶고 또 저도 또 배우고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요거 한번 제가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재활용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왜냐하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많이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 재활용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과연 환경 문제 해결해질까? 이걸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재활용률을 갖다 90%를 올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의 90%를 기술 개발해가지고 재활용한다.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 재활용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잖아요. 환경부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도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어떤 행사도 많이 하고. 될까요, 이게? 그 답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우리 여기 플라스틱이 100이 있는데 100 중에 재활용을 해가지고 1년에 90% 재활용하면 첫 해에 90을 쓸 수 있죠. 그 다음에는 90에 대해서 90%면 81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여기에 90%를 재활용하더라도 이게 한 30년 되면 자원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90%를 재활용하는 게 현재의 기술로 불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50%도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닌데 50% 해도 사용한 지 10년도 안 돼가 다 없어진단 말이죠. 재활용해가지고 이게 될 일인가?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게 꼭 완전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법, 안 쓰는 방법,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는가. 너무 우리가 지금 순환경제라고 해가지고 계속 뭔가 순환이니까 돌리고 재활용하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진짜 답은 아닐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